안녕하세요. 네, S입니다. 오늘 회사에 다녀와가지고 퇴근 후에 또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상황을 아까 잠깐 봤는데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차 전지 쪽으로 좀 위험하게 좀 봐야 되는 시각을 가져야 될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내일 여기에 이 지지선들을 지켜주는지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락을 한다면 여기 밑에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해당하고 있고요. 시장이 오늘 가장 특이했던 거는 EV 첨단 소재가 1조가 넘는 거래대금을 일단 일으켜 놓고 밑으로 하방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봅시다. 제가 여기에 선을 한번 그어놨었는데 여기 상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1800억 정도 1800억 정도 되는 거래대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음봉으로만 거래대금이 있고 더 이상 터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거래가 되면서 많이 하락한 상황이 놓여져 있고요. 내일 한 번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시간의 상황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락을 많이 했죠. 저는 춤매를 이때 빠졌을 때 11,380원에 일부 걸어두고 그리고 11,7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시간에는 매매 마크가 안 나올 거예요. 오전에 잠깐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매매 결과가 오늘 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황, 단기 관심 종목, 그리고 정보 전략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릴 테니까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코프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EV 첨단 소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EV 첨단 소재가 다른 종목들과 함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강원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원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자이글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하락을 한 자이글 이후에 자이글은 계속해서 반등이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EV 첨단 소재는 여기에서 강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간에 이렇게 많이 흔들었을 때에도 그죠?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었는데 이랬을 때에도 이것을 지지하면서 이 위를 지탱하면서 올라가 버려서 더 위에서 매도가 많이 일어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4,580원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7,700원이니까 2배, 3배, 4배까지 갔네요. 4배까지 상승을 이렇게 이끌어줬고요. 3배, 4,500원 4배면은 18,000원이니까 딱 4배까지는 안 되고 좀 모자라네요. 하락을 이렇게 강하게 해버렸고 11선까지는 좀 이격이 남아 있습니다만 내일 올라오는 금액대가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렇다면 한 번에 다 죽기는 어렵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위에서 고점 대비로 떨어진 폭을 생각하면 30%가 넘기 때문에 내일도 30%가 빠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30% 되는 지점이 8,600원, 8,1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한가 됐을 때 맞을 수 있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수를 금액을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매수한 금액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빠지면 더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나 일단 초반에 상승을 너무 많이 해버렸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반등 정도만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요. 크게 욕심은 없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내일 하락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2차전지 쪽은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끌어올리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STX를 보시면 STX를 이렇게 넓게 해서 볼게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눌려진 이 상황이랑 같이 어울려지는 게 한미글로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미글로벌이 굉장히 강했다가 한번 꺾이고 나서부터는 들어올렸다가 또 계속해서 축 처지죠. 한미글로벌이 시장의 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이 또 잠시만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종목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인디에프였나요? 잠시만요. 맞네요. 인디에프 종목이 한번 이렇게 꺾이고 나서 여기서 쭉 들어 올렸다가 이게 네옴시티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한번 꺾이고 나서 반등은 있지만 그 이후에 또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올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전기는 그나마 이완전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EID라든지 이트론이라든지 같이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한 번에 죽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에도 종목이 상한가가 많이 나왔을 때 여기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죽었던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일 이화전기 이런 종목들도 좀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RFSM은 오히려 EV 첨단 소재가 또 강하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RF세미가 매매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되기 때문에 내일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일단 받지 않을 거고, EV 첨단 소재가 내일 음봉으로 만약에 다 장대 음봉으로 또 빠지게 되면 RF세미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날 아래로 하락할 수가 있고,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됐긴 하지만 상승하는 것보다 아래를 먼저 하락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매했을 때 참고하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제 매매 한번 보여드렸을 때 보면 오늘 실현 손익이 이제 5만원이 잡혔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매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입 금액이 이제 300억이 되죠. 포스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초에 작전을 세워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었는데 엔캠이 문제였어요. 일단 엔캠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할 위치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테스트로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여기다가 했는데 지금 매수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8만원짜리를 30주, 40주, 거의 40주를 했으니까 3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 실수가 제가 이제 이 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0만원 누르고 매매를 한다는 게 300을 누르고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려왔다가 결국엔 여기 좀 올라왔을 때 고민하다가 일단 매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가 커지니까. 손절 위치도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11선을 밟고 일어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아직 뜸을 더 들여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빠져버리면 손해만 더 커진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애꿎은 돈만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조회는 지금 11시가 넘어가지고 조회가 안 돼서 일단 넘어가자면, 여튼 제가 지금 잔고 상태가 좀 아쉽게 된 건 이 매매만 아니었어도, 그죠? 여기 이거 9만원이 날라갔으니까 9만원이 아니었어도 10만원을 버는 건데 왜 매매를 다르게 해가지고 저렇게 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자, 잔고 상태는 이렇게 되고요. KBG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도 좀 아쉽게 됐어요. 이것도 많이 아쉽게 됐는데, 여기에서 하락을 할 때 많이 담았었거든요. 근데 신용으로 매수를 안 한 것도 있었고, 애초에 뭐랄까요, 여기에 지금 좀 매매가 아쉽죠. 여기에 이제 첫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다시 눌린 상황, 이렇게 되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한가까지 나올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더 매매해야지, 예를 들어 여기 이 종목에서 매매하느니 첨단 소재가 하락했을 때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KBG는 결국엔 아침에 조금 매도가 되고, 일부 여기 매도가 됐죠. 매도가 되고, 그 다음에 14080 이 가격, 이때 매도가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들고 있었는데 쭉 당겨 버렸습니다. 아쉽지만 일단은 이 매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국엔 내가 어디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런 봉들 있죠? 이런 봉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미를 담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위치에 따라서 이제 파워가 좀 달라지는데, 여기 이 봉과 그리고 이 봉은 조금은 다른 듯 하기도 하고 조금은 비슷하기도 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봉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약 8거리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잘 기다리기가 또 쉽지도 않죠.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또 잠깐 넘어왔는데요. 시황은 일단 내일 2차 전지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단기 관심 종목으로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위주로 보기는 하는데,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한가 이후에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제 이때 이후로 더 터지지 않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고에도 걸렸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매매를 하더라도 이화전기 전 대장만 합니다. 대장만 할 예정이지만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좀 이 이슈 내용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하락이 좀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 자체만 더 좋았으면 내일 정말 매매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인데, 내일 또 상황을 또 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세토피아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그냥 내려오면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KBG가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접근해 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네, 이 종목도 내일 아침에 하락이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그냥 이 봉 자체로 그냥 끝내버렸기 때문에 갭이 좀 뜨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갭은 좀 뜰 거고, 뜨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이 아래로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자, 단기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 이때는 매매를 해볼 수는 있고요.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의견 보고한 걸로 지금 이제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TSI도 매수를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이 종목을 정리를 좀 여기다가 안 해놨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중국 상하이 2023에서 공개 예정인데요.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돼서 공개 예정인데, 일단 상하이 2023 이것이 시작이 되었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옆으로 행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봉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EV 첨단 소재가 이렇게 많이 꺾이면, 그리고 에코프로도 꺾이고 하다 보면은 TSI도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리튬 전지 테마 중에 이제 생산 능력 확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유일 에너테크가 오히려 더 오후에 치고 가버렸는데, 월봉으로도 보면 월봉으로도 나름 괜찮았고요. 저는 사실 뉴스로만 보게 되면 유일 에너테크보다는 TSI를 먼저 살펴봤었고, TSI를 더 좋게 봤었는데, 유일 에너테크가 상한가 마무리를 할 때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오히려 유일 에너테크가 먼저 치고 가버려서 이건 좀 아쉽게 됐었습니다. 매수를 안 했어요. 이거는 매매를 아예 안 했습니다. 이화전기도 있었고, 포스코 TX는 오전에 여기서 매매를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면 늦게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뒤늦게서 이거 돼 있는 거 보고 후다닥 그냥 일단 매도를 했었고,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저점을 잡아서 이 저점을 지키면 홀딩하려고 접근했었는데 깨가지고 일단은 매도하게 되었고요. 어제 여기서 동시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시간 위에서 일단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저점을 깼죠. 여기 저점을 깨고 나서 여기 위치에서 올라올 때, 특히 포스코 DX는 이렇게 세게 올라왔잖아요. 포스코 DX를 여기서 매도를 할 때 같이 포스코 스틸리온도 매도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이 시간대에 잠자다가 이제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도는 이제 제대로 못했다는 거.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보이긴 합니다.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종목들 이제 보실 때 여기 보면 이 봉도 좋은 봉인데 이 봉 다음에 또 똑같은 의미로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음봉이 나오고 다시 되돌려 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나오고 됐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디에서 어느 종목에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고요. 저도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할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꼭 굳이 떨어지는 종목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찍었던 종목들 중에는 이 EG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KG ETS 종목도 있었고, 일진전기, 엔캠, 이렇게 종목들, 엔캠은 아니고요. 네. 이구산업이라든지 조일알미늄, 삼화알미늄, 이 종목들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녹화는 마무리 할게요. EG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있었고 한번 눌렸다가 들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 자체, 이거 제 뒤에 있는 이 선이 아마 안 보이실, 이제 없으실 텐데, 저 설정값을 저 설정값이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아직은 어렵고요. 저게 뭐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경험을 더 쌓고 매매를 더 잘하게 됐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위치에 따라서, 이 일봉에 따라서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일봉이라든지 그리고 분봉이라든지 이렇게 콜라보로 만들어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하면서 접근해보고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매수를 하더라도, 그죠? 여기에서 매수를 똑같은 날이 되더라도 일진전기는 안 가고 ETS는 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다. 결국에 매매를 할 때 종목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죠? KG ETS를 만약에 뭐 50% 이상, 뭐 거의 80% 이렇게 산다고 치면은 일진전기에는 많이 못 사잖아요. 반대로 일진전기에 많이 사버리면 ETS는 또 많이 못 사고요. 근데 많이 못 산 것들은, 뭐 많이 못 산 건 수익이 더 많이 나고 많이 산 거는 수익이 안 난다. 이래버리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때부터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구산업도 마찬가지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금 표시를 해놨죠. 제가 이제 표시를 계속 해놓고 있는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45%가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KG ETS 같은 경우는 45%까지는 아니고 35%가 나왔죠. 조일알미늄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조일알미늄 이거는 또 얼마 못 갔다고요. 이구산업은 가고, 네. 삼화알미늄은 또 맨 처음에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안 갔어요. 그래서 삼화알미늄으로 매수하는 게 좋았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에 결국엔 삼화알미늄은 36%까지만 가고, 이구산업, 구리 쪽은 또 더 강하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말이죠. 종목을 어느 종목을 골랐는데 이 종목이 처음에는 대장인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는 또 대장이 아니고 수익률이 높을 것처럼 보였다가 또 그렇게 또 높지도 않은 그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그런 것이라서 확실히 이런 것들이 주식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영상들이나 이런 면에서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는 게, 올라갈 가능성 있는 종목들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10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맞고요. 저는 이 보조선들을 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이 계좌로 정말 좋은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제가 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만의 노하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노력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네, 아니면 뭐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EV 첨단 수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를 꼭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종목들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전업 투자자밖에 안 될 거예요. 이 연두색선을 계속 지키면서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요. 여기서 한번 깼죠? 그죠? 근데 저렇게 살짝씩 깨는 건 충분히 많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저렇게 깼을 때를 위치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크게 눌려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30분을 그냥 마냥 기다리자니 여기서 빠지는 게 지금 11%가 빠졌는데 만약에 스윙으로 들고 있는 지금 계좌였다면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스윙으로 들고 있던 계좌라면 지금 200%가 올라간 상황에서 11%가 10%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10%의 두 배치만큼 더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0, 140, 1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거는 한 25% 정도? 네, 18% 정도 되네요. 이것보다 두 배치 정도까지 확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200%였다가 18%만 빠졌는데 150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금액으로는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매도를 못 한다고요. 여기서 계속 기다리게 되고. 근데 매도를 못하면 또 더 밑에까지도 내려가는. 여기 이 3일선을 지켜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치면은 200%까지 갔던 주식 잔고가 여기 보면은 120%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에까지 만약에 떨어진 것도 계산하면 거의 100%짜리가 200%짜리가 거의 10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윙이라는 게 여기서 매도를 언젠가는 한 번은 또 해줘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 이 차트를 계속 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건 맞다. 그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매도는 해야 되고 여기서 빠질지 여기서 빠질지 여기서 빠질지 여기서 빠질지 어디에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 매매하실 때요, EV 첨단 소재 혹시라도 매매를 하시게 되면 무리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만약에 내일 빠지게 된다면 일단 이 가격대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빠지면 이 자리는 사실 잡았을 때 수익이 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어요. 보시면 제가 어떤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게 있는데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하한가가 갔거든요. 여기 상한가도 가고 이틀을 눌렸다가 좀 그죠? 거래대금도 줄고 그래서 마치 더 갈 것처럼 했다가 아예 갭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더 빠졌죠. 근데 이때가 저가가 마이너스 20%까지도 빠졌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이드로 리튬이에요. 지금 리튬 테마가 이렇게 정말로 난리가 나는 거 그 시대 이전에 맨 처음부터 일어났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에서 이 모양들을 다 거치고 올라와서 또 한 번 들어 올렸던 정말로 하이드로 리튬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될 또 하나의 종목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많이 빠질 수가 있다. 양지사 종목도 있었죠. 양지사 종목이 한창 강할 때 생각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로 많이 빠졌고 살짝 들어올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자리까지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절대로 무리하실 그런 장이 아니고 만약에 무리를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만의 그런 노하우가 담긴 손절선을 가지고 손절을 이탈하면 바로 칼손절 하시고 매매할 때는 수익이면은 차근차근 수익을 잘 만들어가는 내일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좋은 잔고 모양으로 한번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